네, 신지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프랭크 토스칸과 프랭크 안젤로라고 해요. 이름이 같죠? 형제는 아니고 캐나다 사람들인데 인물 사진을 찍다가 어떤 문제를 발견합니다. 구도, 모델 다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던 거죠. 원인은 화장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진이 잘 나오는 화장품을 만들어 보기로 하는데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집 주방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롱이라는 곳에서 판매했습니다. 살롱은 우리나라에서 낯선 문화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주류 문화랑 섞이면서 펍이랑 바 형태로 변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펍이랑 바는 들어와 있죠. 원래는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미술, 음악, 문학이 섞인 특수한 공간이었고 이게 간소화되면서 지금의 커피숍 형태가 된 겁니다. 이런 데서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모델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포토그래퍼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1984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메이크업 아트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맥의 시작이죠. 지금은 맥이 전 세계에 500개 넘는 매장을 가졌고요. 우리나라에만 4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품만 파는 건 아니고요. 에이즈 기금 마련이나 환경보호, 사회공헌 캠페인도 하면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거죠. 들어보면 괜찮은 기업 같잖아요.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판매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 실적을 내려면 좋은 이미지를 먼저 가져야 되는데 맥이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계기가 뭐냐면 지금은 뭐 남자들도 간단한 화장은 조금씩 하지만 아직 맥을 찾는 주 소비층은 여성인데 이 회사는 예전에 여성을 상대로 엄청난 실수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2010년에 맥에서 로다르테라는 패션 기업과 협업을 해요. 그래서 새 화장품을 발표합니다. 화장품 이름들이 특이하거든요. 고스트타운, 국경도시, 후아레스의 불빛, 공장 이런 겁니다. 모델들도 창백하고 생기 없는 화장으로 나왔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장품들이 이때 발표한 제품이거든요. 특히 첫 번째 화장품을 보면은 상처난 어떤 사람의 피부 조직 같은 느낌도 좀 들죠. 전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표현한 컨셉이진 않나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챘어요. 이날 맥이 발표한 제품들은 17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컨셉으로 했던 겁니다. 그럼 무슨 사건이냐? 미국과 붙어있는 멕시코의 국경 도시인 시우다드 후아레스라는 곳에서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상대로 12년간 벌어졌던 연쇄살인 사건이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시우다드 후아레스가 고스트 타운이라는 별명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연쇄살인 사건을 컨셉으로 화장품을 내놓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자 맥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을 컨셉으로 제작한 제품들이 맞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였거든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살해당한 실제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맥의 이날 발표로 전 세계 여성들의 반발이 일어났고요. 여성이 주 소비층인 맥은 큰 손해를 입게 됐어요. 결국 다시 공식 발표를 하면서 10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제품을 다 폐기합니다.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제품이에요. 이게 맥이 꾸준한 기부와 사회공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유거든요. 지금은 10년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원래 기업은 한 번 박힌 이미지를 쉽게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맥의 2010년 컬렉션과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은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성숙도와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이번엔 멕시코 경제 발전에 숨겨져 있는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의 공업도시인 시우다드 후아레스예요. 부품, 조립, 가공, 산업이 발달된 곳인데 멕시코의 사회 배경을 먼저 알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이해가 쉽습니다. 1992년에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나프타를 체결했어요. 나프타는 이 세 나라가 관세를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약속인데 멕시코에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여기는 일할 사람도 많고 노동력이 쌌거든요. 비용을 적게 들여서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뭐 위로 올려보낼 때 세금도 없다니까 만들기만 하면 다 돈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와 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계 공장들이 들어섰고요. 최대한 이윤을 내기 위해 24시간 공장을 돌렸어요. 이게 시우다드 후아레스가 공업화된 배경인데 외국에서 만든 공장만 1000개가 넘었고요. 3초에 TV 한 대, 7초에 컴퓨터 한 대가 생산될 만큼 엄청나게 찍어댔습니다. 먼저 공장을 세워주겠다면서 멕시코를 찾아오니까 큰 투자 없이도 국민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산업이 멕시코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된 마킬라도라라고 그래요. 마킬라도라는 스페인어거든요. 원래는 이게 방앗간에서 곡식을 빻아주고 대가를 받는 품삯을 말하는데 아무 투자 없이 일만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죠. 나프타에서 멕시코가 맡은 역할이 바로 마킬라도라였던 겁니다. 보통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좋은 점만 설명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도 하나의 기계 부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내면서 제품의 질을 유지하려면 방법은 하나거든요. 임금을 줄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공장이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돈을 적게 줘도 불평 없이 일을 잘 한다는 이유로 보통 어린 여자아이들이 일을 했는데 10시간 넘게 일하고 $5 정도 받았습니다. 이 돈이라도 벌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졌고요. 범죄가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치안이 불안한 나라잖아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 규모도 너무 컸어요. 이게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들이 살해된 채 발견됐고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거든요, 이게. 확인된 피해자 수만 400명 정도가 됩니다.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0명 정도 보고 있어요. 한 도시에서 12년간 매주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역사상 최대 연쇄살인이라고 볼 수 있죠. 최초의 사건은 뭐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3개월 만인 1993년 1월로 추정되는데 피해자는 컴퓨터 조립 공장에서 일하던 13살 여자아이였고요. 출근한 뒤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다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거죠. 공장과 500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쓰러져 있었고요. 온몸에 상처가 많았어요. 이때부터 공장에 다니던 여성들이 계속 사망하기 시작하는데 공통점이 뚜렷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난했고 마른 체격에 검은 피부를 가진 긴 머리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연쇄살인범 중엔 비슷한 유형의 여성들만 노리는 범인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범인이 어릴 때 피해자들과 비슷하게 생긴 여성과 어떤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피해자들이 주로 새벽에 공장을 나와서 집에 가다가 범인을 만났던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성범죄였고요. 폭행과 신체 훼손도 있었는데 이 중 피해자 14구의 시신을 부검해 봤더니 장기를 꺼내는 흔적이 있었어요. 장기 매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범인은 공급하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 둘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조직적으로 한 지역의 여성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멕시코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확인됐고 계속 벌어지는데도 정부가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시민단체가 나섰어요. 이 사건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경제난으로 생긴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나라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자 소극적이었던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며칠 해보더니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지역 특성을 핑계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성매매 여성이라 신원 확인이 안 돼 수사가 어렵다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건이 일어나던 기간에 경찰이 유일하게 한 일은요, 이겁니다.
이 뜻이 시체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에요. 시신이 자주 발견되는 장소에 이런 걸 세웠던 거죠.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이를 크게 버리면 신변이 피곤해진다는 협박으로 입막음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계속되면서 이제 해외에 관심도 받게 됐어요. 그러자 국제사회 비난과 외교적 문제가 연결됐고 정부의 압박을 받은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자들을 무작정 잡는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피합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지만 멕시코는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빨리 종결시키려고만 했어요. 특히 아랍어를 하거나 이슬람교를 믿고 멕시코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누명을 씌웠거든요. 이 중에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있었어요. 6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집트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기소됐다가 20년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데 누명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사건은 그 뒤에도 계속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경찰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대처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자 사건 5년 만인 1998년에 드디어 전담 수사반을 만듭니다. 인력을 투입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범인을 잡을 만한 단서는 하나도 찾지 못한 거예요. 2003년엔 유엔 마약범죄위원회 전문가들과 멕시코 검찰청, 연방특별조사반 법의학자들이 모여서 합동수사도 해봤는데 이번에도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던 겁니다. 자,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원인이라도 알아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죠. 이 사건은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후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시행된 마킬라도라 산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산업은 멕시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어요. 그건 분명한데 동시에 노동력의 가치를 무시한 인권 침해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자 돈을 벌려고 시우다드 후아레스로 오는 여성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악용해서 저학력에 가난한 지방 출신 여성들을 속이듯이 고용해 적은 돈을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이런 업주들이 생겨난 거죠. 안 그래도 노동의 가치가 낮은 나라였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일용직으로 고용되고 낮은 임금을 받자 이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마킬라도라 산업은 노동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정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 지역이 1990년대 이후부터 한 해에 수백 건이 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우범 도시이기도 했거든요. 멕시코 경찰과 마약 조직들 사이에 총격전도 자주 일어났었고 2007년엔 8,000건의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중 절반이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치안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 대표적인 산업 도시이긴 했지만 전기나 포장 도로 시설은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 당시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매일 이곳을 지나 출퇴근하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던 겁니다. 나프타로 멕시코는 매년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긴 했지만 다른 나라 시각에서 멕시코는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 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좋은 대상이었어요. 당연히 노동자나 안전,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윤을 뽑아내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어린아이들이 새벽에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범인이 노리기 좋은 환경이 계속 조성됐던 겁니다. 거기에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라도 하면은 지역 경제나 나라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숨긴 거예요. 그렇게 범인이 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부가 범인을 잡을 생각이 없으니 경찰도 움직일 리는 없고요. 그런데 정작 언론 보도는 막지 못하거든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압박이 들어오자 어쩔 수 없이 관련은 없지만 만만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잡아들이는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고요. 피해자 가족에게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12년을 더 버티다 보니까 4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사람들의 대규모 항의가 계속되자 사건 7년 만인 2003년에 해외로도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매일 시위가 일어났고 여기에 눈치가 보인 정부는 드디어 제대로 된 수사를 지시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증거 하나 찾지 못했고요. 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목표로 시작된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마킬라도라 산업은 10년도 되지 않아서 높은 경제 성장과 고용, 지역 인프라 확대로 고속 성장은 할 수 있었지만 심각한 빈부 격차와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나프타 조약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은 늘어났어요. 동시에 불법 거래도 많아지면서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범죄 조직을 만들고 밀수품을 거래하는 최적의 장소로 이용됐죠. 당연히 여기서 마약도 빠지지 않고요. 멕시코에서 재배된 마약은 10배의 가격으로 미국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감추고 축소하는 게 더 경제적 이익이 컸기 때문에 대응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 문제로 멕시코는 연쇄살인 사건에 무관심했고 부실한 수사로 사건 예방과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국제사법재판을 받게 됩니다. 1998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법의학적 증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정액검사 실패 등 조사 과정의 전반적인 무능함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멕시코가 처음부터 이 사건의 수사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인권운동 조직인 국제사면위원회는 멕시코가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했고요. 미국의 인권법원은 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조사와 희생자를 위한 국가기념비 설치, 희생자 가족들에게 배상금 지급과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멕시코가 한 일은 뭐냐? 해외에서 이런 말을 듣고도 여성들의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내린 게 전부라는 겁니다. 미국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멕시코가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법상 다른 나라가 도의적 책임을 묻거나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법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고요. 유령 도시라는 이름까지 갖게 되면서 가장 깊이 드는 지역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수사력이라도 사용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 국민 목숨 팔아서 경제 성장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고 맥은 또 이런 배경을 가진 사건을 상품으로 내놨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있던 여자 연예인이 위안부 컨셉으로 누드집을 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비슷한 걸 맥이 했던 거예요. 회사 문 닫을 때까지 평생 기부해도 모자랄 만한 짓인 거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멕시코의 국경지대에서 일어났던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알아보자면 맥이 2010년에 패션 브랜드인 로다르테와 같이 작업하면서, 로다르테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우리나라에 매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같이 작업하면서 이 문제의 상품을 내놨다가 비판이 너무 심하니까 둘 다 입장 발표를 했어요. 내용 알아보자면 먼저 맥은 이런 말 한 거죠. 절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 상품으로 많은 고객들의 기분이 상한 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사과드린다. 고객들의 관심과 주의에 감사드리며 이번 컬렉션의 수익 일부는 후아레스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겠다 였어요. 로다르테는 문제가 되는 상품명은 후아레스 마을의 아름다움을 말하려고 했다. 텍사스의 엘파소와 마르파까지의 여정에서 본 풍경은 천상의 자연 같았고, 여기서 미국의 텍사스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엘파소가 이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가깝거든요. 30분 거리예요, 차로. 아마 그러니까 국경지대에서 도로 타고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말 같습니다. 뭐 여기서 본 풍경에 영감을 받아 팔레트를 만들었다면서 여기서 일어난 사건에 슬픔을 금치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사과문 쓸 때 넣으면 안 되는 말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화장품들이길래 문제가 됐는지 좀 알아보자면은 이 립스틱인데 이름이 유령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실러래요. 립 컨실러래요. 입술에 바르는 건가 본데 이름이 창백한 살
그리고 이게 아이섀도우 국경도시. 이거는 피그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걸 써보질 않아가지고. 나쁜 땅이라고 하고요. 얘는 매니큐어입니다. 이름이 후아레스의 불빛 공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화장품이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화장품 이름이 화성, 뭐 복숭아, 논밭, 추억 뭐 이런 걸로 내놓고 회사에서 화성의 풍경에 영감을 받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이래버리면은 어떤 일 생길지 예상이 되잖아요. 맥이 이걸 했던 거예요. 뭐 기업 윤리의식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맥은 이게 평생 따라다니겠죠. CEO나 기업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때의 이미지를 벗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소개인데요. 제가 주로 넷플릭스를 소개하는데 넷플릭스에 없어요. 이 영화가. 어디서 찾아서 봐야 될지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에 보더타운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까 화장품 이름도 보더타운이었죠. 이게 국경지대예요, 뜻이. 제니퍼 로페즈 주인공이고요.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로 나옵니다. 이번 영상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